사이다 무비튼.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다. 아내는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임신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부모님들은 매번 육아용품을 사오셨고 우리 둘이서 아이 이름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렇게 순조롭게 임신 기간을 보냈고 마침내 아내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난 미리 회사에다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연차를 쓰겠다고 전해놨기에 아내에게 연락이 오자마자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아내는 아기를 낳았다. 병실 밖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자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드디어 낳았나 싶어 일제히 병실로 들어가려 했는데 간호사가 막아섰다.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남편분이시죠? 라며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아내가 진통으로 괴로워할 때 계속 등을 쓰다듬었던 것도 손을 잡아줬던 것도 다 나였는데 내가 남편이 아니면 뭐라는 건지. 내가 당황하며 네 맞아요 하고 대답하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분만실로 돌아갔다. 우리는 병실 밖에서 계속 대기해야 했다. 나나 부모님들이나 다 어떻게 된 건가 싶어 서로 마주보며 어리둥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약간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모두 걱정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거의 10분 정도 기다렸고 겨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 위에는 땀범벅이 된 아내가 무표정으로 아기 얼굴을 감추듯 안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같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거의 초상집 분위기라서 내 예상과는 크게 달라 당황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보다 더 먼저 깨달은 건 우리 엄마였다.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말했다. 아기가 까맣네? 나는 처음엔 까맣다는 걸 끔찍하다는 말로 잘못 들어 기형아인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실제로 아기 얼굴을 보자 딱 봐도 한국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얼굴이었다. 매우 큰 눈에 천연 곱슬머리 그리고 절대 동양인일 수가 없는 피부색을 가진 아기가 아내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그 아기가 내 아기가 맞는 건가? 싶어서 그리고 몇 초 뒤에 겨우 상황 파악이 된 나는 할 말을 잃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절망하며 우는 소리와 쩌렁쩌렁 우는 아기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결론적으로는 내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만약 상대가 한국인이었다면 친자 검사라도 받아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나 인종이 다르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하해야 할 자리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간호사들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지 모두 말이 없었다. 이윽고 아기가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아내가 짧게 불륜을 자백했다. 아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과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장인어른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인어른은 아내를 거의 때릴 것처럼 화를 내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출산 직후라서 때리는 건 장모님이 말리셨다. 아내는 죄송해요 라고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다. 내 딸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주게 라며 장인어른도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 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고 한숨만 내쉬었다. 일주일 후 아내와 아이가 함께 태어났는데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내가 돌아올 집은 이제 없었다.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장인 장모님이 짐을 옮기셨고 그대로 아내는 처갓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처갓집에서 이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다. 놀랍게도 아내는 고작 1년 사이에 한국어 학원 ABCD 4명의 학생과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태어난 아기의 친부와의 분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보다 누가 애 아빠인지조차도 모른다. 결혼할 때까지 남자 경험이 없었던 아내는 외국 남자들의 대시에 쉽게 넘어가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나 평일 밤에 4명 중 시간이 맞는 사람을 골라 매주 불륜을 저질러 왔다고 한다. 아내는 내게 한국어 학원 학생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라 일이 끝나는 밤 시간대에도 수업이 있어 라고 말했기에 나는 아내가 평일 밤에 외출을 하거나 밤늦게 돌아오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말한 뒤 위자료 대신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 모은 8천만 원을 전부 내가 가지기로 합의 보았다.
물론 아내의 불륜 상대들에게도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불륜 상대들은 다들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라 가족과 직장에 들키면 큰일 난다며 순순히 내 요구에 응했다. 나도 현지에 있는 상대 가족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만큼 꽤 많은 위자료를 받아냈다. 아내는 그 후 애 아빠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유력한 후보가 2명인데 누가 애 아빠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둘 다 갑자기 비자가 끊겼다며 내게 위자료를 내자마자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결국 아내는 싱글맘이 되고 말았다. 아내는 내 기준으로는 극히 평범하다. 딱히 미인도 아니고 흑발의 왜소한 체형에 잘 꾸미지도 않는 그런 여자다. 그게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게 아닌가 싶다. 영어를 잘하는 아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한국어 수업이 이런 아수라장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는 아내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돌기 시작한 톱니바퀴는 쉽게 멈추지 않는 법. 지금껏 나 말고는 남자 경험이 전무했던 아내가 갑자기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터져 정신 차려보니 불륜지옥에 빠져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아내 사건으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그 한국어 학원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만두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학원 운영 측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다. 그 학원에서는 선생이 학생들에게 손을 댄다더라 라는 소문이 쫙 퍼져 사실상 폐업 상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심지어 그 소문이 틀린 것도 아니고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아내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 장인 장모마저 저 집 딸내미가 여러 남자들이랑 차는 바람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 같은 험담을 듣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보면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 애 아빠가 없는 걸로 봐서는 사정을 대강 눈치챌 수 있기도 하니 이런 상황 때문에 전 장인 장모도 꽤나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딱히 살 곳도 돈도 없는 딸을 갓난아기와 함께 당장 내쫓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 절연당하고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친하게 지내던 아내 쪽 친척이 말해주었다. 지금 전처는 한국어 학원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아기를 안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는데 그 학원은 동네에서도 규모가 매우 커 타 지역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에 전처가 벌인 소동이 인터넷에 퍼져 학원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바람에 어쩌면 손해배상금이 수십억 단위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처는 나와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수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온 꼴이 되었다. 게다가 혹시 거기서 한국인 아기가 태어났다면 평생 바람피운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르니 소름이 돋는다. 이번 일로 전처가 얼마나 답없는 인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후 전처와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기분 나빠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 전처가 어떻게 되든 이제 내 알바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녀가 불쌍하다는 마음도 들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